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기획과정 이번 시간은 레이아웃과 스토리보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레이아웃과 스토리보드 모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비게이션 그리고 레이블링과 마찬가지로 정보의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레이아웃이라고 하면은 화면을 어떻게 분할하는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 인터넷 쇼핑몰 혹은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뭐 영화나 이런 쪽에서 용어를 사용하는 걸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화면의 이동이라든지 사용자가 여러 가지 이동 경로를 거쳐서 이동하는 그 경로에 대한 화면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파악해서 표현하는 어떤 수단, 도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이아웃과 스토리보드 이 두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이아웃은 전체 쇼핑몰의 화면을 어떻게 나누어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정해진 화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배치하고 보여줄 수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스토리보드는 각 화면의 전개가 어떤 화면을 거쳐서 전개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화면 하나하나마다 정리를 해서 이제 나는 이렇게 보여주겠다. 화면을 하고 화면에 대한 설명을 쭉 기록해 놓은 이제 문서를 우리가 보통 스토리보드라고 하는데, 다 같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가 되겠고요. 레이아웃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스토리보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인터넷 쇼핑몰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구성하기 위한 레이아웃,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네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그리고 구성한다, 이렇게 하는 게 레이아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스토리보드의 작성 방법을 이해한다. 구축하고자 하는 쇼핑몰의 각 화면 단계별 레이아웃과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잡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학습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이나 이용자 성향에 맞추어서 그에 맞는 레이아웃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실 수 있는 능력을 쭉 반드시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레이아웃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인터넷 쇼핑몰 구축에 필요한 모든 시각적인 구성 요소들을 웹페이지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인터넷 쇼핑몰 구축에 필요한 모든 시각적인 구성 요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미디어 형태별로 보면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게 아무래도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픽과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시각적인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사운드는 시각적으로 어떤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이 사운드와 관련된 내용들은 배제하더라도 이 5가지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우리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하는 것들을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배치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각각의 시각적 구성 요소들을 어떤 특정 공간에 배치를 해야 될 텐데, 아쉽게도 정해진 공간이 딱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공간 안에 배치를 할 텐데, 사용자들이 일단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요 요소들의 배치를 보통은 그리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드라고 하는 건 이런 구분선을 나누어서 혹은 기준선을 나누어서 이 안에다가 내가 어떤 특정 요소들을 배치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그리드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화면 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어떤 공간을 이렇게 나누게 되죠. 선으로 나누게 되고 그 각각의 공간에다가 어떤 요소들을 배치를 할까 이제 기획을 해서 배열을 쭉 하게 되겠죠. 이걸 보고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은 뭐 앞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텐츠를 어떻게 배치하고 정렬하느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이 사례에서 보시면 첫 번째는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나요? 위에는 뭐 메뉴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타이틀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아래에도 뭐 배치를 하고 어떤 공간에 대한 내용들만 있어서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모든 컨텐츠 요소, 시각적인 구성 요소 자체가 화면에 가운데로 쭉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고 배치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중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이런 주황색 영역의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그리고 위에는 여기는 뭐 왼쪽 정렬이고, 이렇게 화면 가장 상단에는 어떤 메뉴 형태의 어떤 시각적 요소가 배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뭐 바도 있네요. 그리고 각각의 컨텐츠들이 이와 같이 배열된 걸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도 뭐 가운데에 해당하는 레이아웃과 비슷한데요. 보시면은 앞서 가운데에 있는 내용들이 중심이 되는 이 오렌지색 부분의 내용이 하나로 되어 있다면 여기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획 공간을 좀 더 나누어서 제시를 한 이런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듯이 레이아웃을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서 공간을 얼마나 좀 더 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정보 설계 방법을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을 설계를 잘 하려면 일단은 웹이라고 하는 화면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한 이 하나의 웹페이지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이 되죠. 그런데 이 모니터라고 하는 것이 모바일 기기를 포함해서 각 사용자마다 전혀 다른 형태의 환경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각각 다른 형태의 사용자 환경을 다 고려를 한 이런 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화면의 크기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해상도라고 표현을 하는 해상도를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모니터 화면 해상도 그리고 픽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레이아웃을 보통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니터, 뭐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이 와이드 모니터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와이드 모니터는 보통 우리가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쭉 그려 넣으면 되지만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를 구성하는 이 가장 색상을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보통 이 픽셀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뭔가 색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모니터라고 하는 건 이 픽셀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각각 이 픽셀에 어떤 색상을 담을 것인지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웹 화면을 표현을 할 때는 이 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가 크다고 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큰 모니터 안에 어떤 해상도의 설정이 되어 있는가 그 큰 모니터가 어떤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화면을 구성하는 레이아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픽셀, 여러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런 픽셀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가로는 뭐 1920, 세로는 1080 이 정도의 와이드한 모니터 화면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1920이라고 하는 가로의 사이즈와 1080이라고 하는 세로의 이 픽셀 사이즈에 맞는 형태의 화면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이 가로 사이즈에 대한 제한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로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기능을 통해서 화면을 빠르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제약사항은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가로로 이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어려워하고,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해야 될까? 이런 사용자들이 많아서 보통 가로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화면 구성은 잘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설계할 때도 웹 화면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은가 하면 이 1920이라고 하는 가로폭 안에 들어갈 만한 그 픽셀 크기를 설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로도 마찬가지로 가급적 주요 내용들은 첫 화면에 보여질 수 있도록, 쇼핑몰 메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1080이라고 하는 사이즈 안에 내가 좀 더 이 컨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컨텐츠 요소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화면에 잘 조화롭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열하는 게 일반적인 레이아웃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모니터 화면, 특히 이 웹 브라우저의 화면은 이 픽셀이라고 하는 각각 최소 단위의 이래 그래픽을 나타낼 수 있는 이 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이 되는데, 이 픽셀이 이제 얼마만큼의 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화면을 설정해야 되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상세한 이해와 좀 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1920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거보다는 좀 여백도 고려하고 이래서 만약에 1600의 가로 크기 픽셀을 갖는 형태의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1600 가로 사이즈를 갖는 웹 화면을 만들고, 16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각각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싶은데, 1920이라고 하는 사이즈를 갖는 모니터, 픽셀 사이즈를 갖는 이 모니터를 가지고 이 내가 만든 화면을 출력해서 보는 소비자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이런 거죠. 이렇게 1600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이보다 더 작은 형태의 화면 해상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1600이라고 하는 화면을 보면은 화면이 일부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일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1000이고 이만큼 600이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만 지원하는 모니터를 가지고 화면을 본다 그러면 이만큼은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보통 픽셀을 설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용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모니터 해상도보다 좀 더 낮은 수준의 해상도를 기준으로 해서 웹 화면을 구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많은 사용자의 환경을 만족할 만한 이런 크기의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설계하고 정보를 배치하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드 시스템은 격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모논종이 많이 써보셨을 텐데, 그 모논종이 형태로 웹페이지를 수직과 수평으로 분할한 가상의 선을 이용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을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시스템은 예를 들어 내가 이만큼의 화면이 있다 하면 이거를 몇 개로 나누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까라고 하는 걸
전체 하나의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이렇게 보고 컨텐츠를 배치하지 말고 컨텐츠가 다양한 형태로 웹화면에 보여질 거기 때문에 이 화면에 어떤 컨텐츠의 특성이나 성격에 따라서 컨텐츠를 좀 모아서 나누어서 화면에 제시를 해야 될 텐데 이 화면을 어떻게 나눌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해당되는 공간에 원하는 컨텐츠를 집어넣자라고 이 구획을 정하는 일, 이걸 보고 우리가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제 왜 하냐? 이거는 일단은 쇼핑몰을 포함한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아웃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질서와 기준, 이게 가장 큰 목적이자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드 시스템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선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선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선, 이게 그리드 시스템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컬럼, 우리가 보통 열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 줄도 우리가 고려를 하는데 줄보다는 칸, 우리가 보통 열이라고 하는 이 컬럼을 가지고 공간을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컬럼과 컬럼 사이의 간격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또 여백,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리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사례를 가지고 그 그리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경우에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사용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전체 화면에 이 픽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900픽셀이다. 그러면 전체 900픽셀 중에 이 하나의 컬럼의 사이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각 1픽셀도 좀 오차 없이 이렇게 좀 더 잘 계획된 이 픽셀 단위의 사이즈를 미리 정의를 해놓고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럼과 컬럼 사이에 이 공간을 거터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거터가 이제 이 컬럼 사이의 거터도 표시를 해놨고, 여기에는 뭐 아까 언급은 안 했는데 이 줄 사이의 거터도 나름대로 하나의 단위를 표현을 해놓고 거터를 표현을 해놨네요. 자, 이런 식으로 거터를 표현해놓고 사용한 하나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드 시스템을 좀 더 명확하게 해놓고, 그리고 컨텐츠를,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공간에 배열을 하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시스템을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레이아웃의 설계 방법 중에 레이아웃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첫 번째로 컨텐츠를 명확하게 그룹핑해서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뭐 포털 사이트의 쇼핑 관련 카테고리인데요.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왼쪽에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뭐 의도한 것처럼 이렇게 박스 형태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앞서 레이아웃에 우리가 그리드 시스템에서 봤던 거터는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백도 뭐 상당 부분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룹핑 돼 있고요. 이것도 뭐 이렇게 공간이 나누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선은 없지만, 그리드 시스템에서 아까 볼 수 있었던 선은 없지만, 자,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는지는 쉽게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전체 화면을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반으로 나누고, 전체 화면을 크게 보면 4등분으로 나누어서 가운데로 정렬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 화면을 보면 아마도 내가 여기에서부터 이 왼쪽 끝에부터 여기까지를 기본으로 해서 내가 설정된 픽셀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00픽셀로 내가 설정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1000픽셀을 기준으로 뭐 요만큼은 500픽셀, 요만큼은 500 아니죠? 뭐 250, 250, 250, 250 공간을 가지고 나눠서
사용을 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250이 정확하진 않겠죠. 거터 같은 경우도 존재하니까. 거터가 존재하고, 이 1000을 넘어서는 공간은 이런 형태로 여백으로 두어서, 여기에 이렇게 색상이 채워져 있다고 해서 컨텐츠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배경색이라고 해서 별다른 컨텐츠가 없지만은 이 색상도 컨텐츠니까 이 컨텐츠가 배경, 보통 우리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하는데,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백그라운드 이미지나 백그라운드 컬러가 화면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표시가 되면서 내가 원하는 이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이아웃은 이런 식으로 컨텐츠의 그룹핑을 좀 명확하게 하자. 여기 보시면은 이 컬럼으로 따지면 4개의 컬럼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안에서도,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그 안에서 어떤 영역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자, 두 번째 컬럼부터 네 번째 컬럼은 이 컬럼의 줄을 2개로 나눠서 2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사용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통해서 컨텐츠에 관련 있는 컨텐츠를 묶고 그 묶여 있는 부분마다 하나의 공간을 지정을 해서 사용한 이런 명확한 컨텐츠 그룹핑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방법. 이게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 설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건 웹사이트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의미상 좀 더 쉽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은 공간이 정확하게 한정이 돼 있고 그 공간을 구분을 하죠.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3열, 우리가 보통 3베이라고 하는데 3열이나 4열로 구분을 해놓고 각각의 공간의 용도를 특정 지어서 그 용도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고 그 용도에 맞는 가구들을 배치하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공간을 활용하듯이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건축에서도 활용이 되고 웹에서도 이런 건축이라든지 아파트와 관련된 이 레이아웃과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웹에서 혹은 쇼핑몰에서 활용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중요한 요소를 강조해서 배치를 하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보시면은 이것도 쇼핑몰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가운데,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그 당시에 강조하고 싶은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홍보와 관련된 내용, 추천하는 상품 이런 것들을 가운데 명확하게 보이도록 많은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큰 이런 공간을 부여해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잡은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중요한 요소를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그룹핑해서 관련 있는 정보를 그룹핑해서 사용을 하고 중요한 정보를 좀 도드라지게 해서 보여주는 게 레이아웃의 설계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이제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건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한 웹사이트 개발의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침하는 이런 문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쇼핑몰 구축할 때는 보통 기획자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요. 이 스토리보드를 참고로 해서 개발자들, 프로그래머라든지 디자이너들이 이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하게 됩니다. 내용은 쇼핑몰에 필요한 각 페이지의 레이아웃, 조금 아까 설명드린 레이아웃과 구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도록 작성이 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쇼핑몰의 모든 화면이 대상이 됩니다. 모든 화면이라고 해서 상품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면 몇십 개가 될 수도 있지만 몇백 개, 몇만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상품 페이지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단계별로 이제 특징 지워진 이런 페이지의 모든 화면을 의미하는 거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쇼핑몰이라든지 이 각각의 페이지들이 하나하나를 일일이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진 이런 페이지 형식 안에, 페이지 폼 안에 데이터베이스에 각각의 이 데이터 요소들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포함되는 형태로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이 만들어지게 되는 각각의 데이터들이 포함된 모든 페이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야 되는 개발 단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모든 페이지, 뭐 이런 페이지를 포함해서 모든 페이지의 화면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스토리보드를 작성해야 되겠다. 자, 스토리보드의 장점은 일단은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별 페이지들이 어떻게 전체를 구성하는지 각 스토리보드를 쭉 나열해 보면 그 전체의 쇼핑몰의 구성, 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은 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스타일 가이드와 병행해서 스토리보드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스타일 가이드라고 하는 건 처음 제시됐는데 이것도 이제 다음 학습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보드의 주요 구성 요소는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주제, 각 페이지별로 주제나 제목, 파일명 같은 것들을 명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개발 단계에서 바뀐다거나 혹은 운영 단계에서 바뀌게 될 경우에 보통 업그레이드를 해서 뭐 디자인이 바뀌거나 제시되는 컨텐츠의 내용이 바뀌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가 된 기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의 어떤 개발 단계라든지 변화 단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체 화면을 구성하는데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제시하고요. 각 레이아웃에 들어가는 컨텐츠 내용도 제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만 제시를 한다고 해서 레이아웃과 거기에 들어갈 뭐 디자인 요소들, 기능 요소들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각각의 어떤 컨텐츠 요소들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어야 될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고요. 화면 흐름도도 같이 제시를 하면 스토리보드가 완성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기호를 좀 일관되게 표시를 하면 좋겠고, 그리고 기호라든지 번호들도 있죠. 이 일관된 방식을 사용해서 내용을 좀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페이지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공통 영역의 정의, 상단 메뉴 혹은 하단 메뉴, 푸터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경우는 사이트 전체에 걸쳐서 다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 페이지에 걸쳐서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스토리보드를 하나하나, 스토리보드 문서를 하나하나 작성할 때마다 일일이 해당되는 내용이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중복해서 표현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한 번만 표현을 하되 공통 영역에 대한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 다음에 영역별로 세부 설계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다. 자, 좀 더 영역별로 스토리보드에도 영역이 있을 텐데 각각의 영역을 좀 구분을 하고요. 그 영역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해서 해당되는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아까 업데이트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좀 더 이제 큰 의미에서는 버전업, 작성 이후에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 작성했던 이전 버전의 스토리보드와 이후 버전의 스토리보드를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스토리보드 구성 사례인데요.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거는 뭐 사이트나 쇼핑몰의 스토리보드를 뭐 다양한 이미지 형태로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저도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스토리보드와 관련된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이 스토리보드의 구성 형태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형태의 스토리보드와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이건 뭐 다른 형태, 이미지 형태로 된 사이트의 스토리보드인데요. 뭐 각각의 내용들을 뭐 이렇게 텍스트로만 간략하게 소개한 이런 스토리보드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스토리보드에 대한 양식은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고, 보통 뭐 파워포인트 같은 툴로 작성을 한다든지, 이 전체 화면을 잘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이 스토리보드를 전용으로 작성할 수 있는 도구들도 많이 이렇게 상용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쇼핑몰 구축에 필요한 모든 시각적인 구성 요소들을 웹페이지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 이게 뭐 앞에 빼먹은 것 같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시각적인 모든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제한된 공간 안에 효과적으로 배치하느냐, 이걸 보고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토리보드는 웹사이트의 개발의 설계도, 구체적인 작업 지침서다. 쇼핑몰에 필요한 각 페이지의 레이아웃이라든지 구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학습한 레이아웃과 스토리보드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구축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 그리고 서브 페이지, 그리고 이제 뭐 좀 추가하자면 상품에 대한 리스트 페이지도 있겠죠. 뭐 서브 페이지에서 리스트 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단계별 페이지들을 좀 더 잘 체계화해 보시고, 그리고 상품 설명 페이지까지 해서 각 단계별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축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스토리보드도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신다면은 이 레이아웃과 스토리보드를 이제 성공적으로 잘 작성하셔서 좀 더 체계화되고 정교한 정보 구조를 가진, 그리고 화면 구조를 가진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정보 구조에 관련된 내용들, 특히 정보 구조를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까, 정보 구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오늘은 레이아웃과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레이아웃은 화면의 여러 시각적인 요소들을 제한된 웹 화면 공간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배열을 할까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스토리보드는 화면들이 전개가 돼서 각각의 기능들이 표현될 텐데, 각 화면에 전개되는 내용들을 일일이 각 단계별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화면의 구성, 레이아웃과 화면의 흐름도를 포함한 내용들을 문서로 잘 정리를 해서 개발 단계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보 설계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이 창업하고자 하는 쇼핑몰 구축을 위해서 각 쇼핑몰 단계별로 화면의 레이아웃을 한번 잘 설계를 해보시고, 그리고 모든 화면에 대한 스토리보드도 작성하셔서 좀 더 화면이 잘 설계된, 그리고 정보의 구조가 잘 설계된 이런 쇼핑몰 구축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